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일본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 종료 시점과 맞물린 비건 대표의 방안이 미북 실무협상 재개로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한일 외교수장은 21일 중국에서 만나 최근 고조된 양국 갈등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한 훈련이 종료된 20일 오후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6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3국 정상 간 회동을 앞두고 방한한 지 한 달 반여 만입니다. 북한 측을 만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비건 대표는 사흘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21일 한국 측 북핵 수석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납니다. 오후에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을 면담하고 다음 날인 22일에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멈춘 북핵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한 간 대북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건 대표가 일본을 거쳐 한국에 온 만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등 한일 갈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비건 대표는 전날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 주국장과 만나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한일, 한일 간에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주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0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각각 회동하며 3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明天我们三方一起开好这次会议，同时也为年底的领导人会议来做好必要的准备。 21일엔 3국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한일 외교장관도 따로 만나는데 24일이 시한인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열린 한일 실무급 면담에서는 양측이 대화를 계속 유지해가자는 데는 동의했지만 서로의 이견은 여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주 전 태국 방콕에서 입장차만 보였던 한일 외교장관들이 이번 만남에서는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에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0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진행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더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면서 이는 북한 주민에게 더 좋은 일이고 세계에도 더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대만큼 빨리 테이블로 돌아가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그 길에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한국 방문을 언급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최근 고위급 회동에 대해 미국과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BOA에 김숙일 북한 군 총정치국장의 중국 방문과 이고르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교차관의 방북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외교에 다시 관여할 필요성에 대해 단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을 계기로 취해진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미국인이 북한을 여행할 경우 체포나 장기 구금될 위험이 여전하다고 국무부는 경고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20일 연방 관보를 통해 이달 31일 만료되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연장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한 이번 조치는 내년 8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19일 VOA에 해외 주재 국민의 안전은 미국의 최우선 정책 순위 중 하나라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주의보는 변함이 없으며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에 대한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여행 금지 조치의 예외는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미국의 국익과 관련해 극도로 제한된 목적에서만 허용되며 이 경우 국무부로부터 특별 여권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처음 발표한 건 2017년 7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의식 불명 상태로 풀려나 엿새 만에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헤드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하며 북한 여행 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 is not safe for Americans to go to North Korea. Let me remind you, we still have Americans who are being detained in North Korea. 2017년 9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지난해 1년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연장됐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지난 1969년에 발생한 대한항공 칼 여객기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칼기 납치 피해 가족회 황인철 대표는 20일 한국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칼기 납북 사건 50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가 납북 피해자 11명의 송환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1970년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과 1971년 민간 항공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에 대한 유보를 선언하지 않은 만큼 한국 정부가 협약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칼기 납치 피해 가족회 측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질의서를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철 통일부 장관 앞으로 제출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미국 민간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거액을 들여 대북 정책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관여한 단체는 수백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OA가 미 의회에 보고된 지난 6월까지의 로비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북 정책 로비에 나선 단체는 4곳으로 모두 진보 성향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단체의 로비는 대북 군사 공격에 반대하고 외교를 촉구하는 활동에 집중됐는데 북한 관련 로비가 제재와 인권에 집중됐던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먼저 대북 선제 타격 제한 로비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단체는 헤지펀드의 대부이자 민주당 주요 후원자인 조지 소로스가 출연한 공익재단 오픈소사이어티 재단의 자매기관인 오픈소사이어티 폴리시 센터입니다. 이 단체는 의회가 행정부의 예산 사용을 제한해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대북 군사 행동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로비를 의회와 국무부, 국방부 등을 상대로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이 단체의 분기별 로비 자금은 최소 100만 달러에서 최대 700만 달러 수준으로 1년간 지출액이 2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1943년 퀘이커 종교친노회 회원들이 조직한 평화정책 옹호단체인 FCNL도 2017년과 2018년 500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지출했는데 대북 선제 타격 금지 법안이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200만 달러의 자금을 들여 총 40여 건에 대한 로비를 진행하면서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 공식 종전 촉구 결의안 로비에도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제거에 초점을 맞춘 진보적 국가안보정책 로비단체인 CLW는 대북 선제 타격 반대와 함께 북핵 감축의 무게를 둔 대북정책 로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산하 연구기관인 군축 비확산센터는 최근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을 초청해 미북 협상에서 북핵 위협 감축에 초점을 맞춘 단계적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관리들이 조직한 진보정책 옹호단체인 NSA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총 17만 달러의 자금을 들여 북한, 이란, 예멘에 대한 외교안보 정책 로비에 나섰습니다. 벤 로즈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이 공동 설립한 이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반대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의장은 이란을 방문한 박철민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만나 북한이 미국과 회담에서 현명하게 대응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리자니 의장은 20일 북한의 박철민 부의장을 만나 미국이 북미 협상을 통해 북한과 좋은 합의가 아니라
북한을 무장해제, 자신의 압박 아래 두려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